안녕하세요. 맘스살롱 맘입니다. 오늘은 단추 포인트 원피스 만들기 봉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원피스는 간절기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원피스입니다. 가장 포인트는 넓은 카라와 진주 단추 두 개를 달았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이고, 소매는 벌룬 느낌의 풍성한 소매를 만들어서 입고 벗기에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버핏의 원피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착용했을 때 편안함을 주고, 양 옆에는 사이드 심 포켓을 만들어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핏으로 만들었습니다. 뒤 지퍼도 있습니다. 주머니 위치에 심지를 부착합니다. 스커트의 앞판과 뒷판의 주머니 위치에도 심지를 부착해서 미리 준비를 해 놓습니다. 주머니와 스커트의 겉과 겉을 마주해서 이렇게 주머니 위치에 시침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앞판과 뒷판에 주름을 표시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고정을 하고 고정 스티치를 할 때는 옷감의 겉면에서 고정 스티치를 해줍니다. 실선으로 표시한 이곳 주름과 주머니의 위치, 이곳을 박음질을 합니다. 먼저 주머니의 위치 14.5cm 박음질을 합니다. 박음질을 한 후에는 시접을 주머니 쪽으로 젖힙니다. 그리고 주머니 쪽에서 위쪽에서 탑 스티치로 한 번 더 박음질을 해서 튼튼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탑 스티치를 하면 겉면에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주머니 입구가 튼튼해집니다. 주름은 옷감의 겉면에서 고정 박음질로 한 2-3cm 정도만 해줍니다. 스커트의 앞판과 뒷판의 주름은 모두 이렇게 고정 박음질을 해서 준비를 해 놓습니다. 스커트의 옆선을 박음질합니다. 박음질을 할 때 주머니 입구는 제외하고 박음질합니다. 주머니의 입구는 움직이지 않게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 놓고 박음질을 하면 더 편리합니다.
옆선 바느질이 끝났습니다. 옆선 바느질이 끝나면 옷을 겉으로 뒤집습니다. 뒤집어서 주머니를 모두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낸 주머니를 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고정을 한 후에 겉면에서 주머니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박음질을 합니다. 박음질이 끝났습니다. 끝나면 시접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다시 뒤집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뒤집어서 가장자리를 다시 한번 삥 돌아가면서 바느질을 합니다. 주머니의 봉제가 끝나면 다시 겉면으로 옵니다. 겉면에서 주머니 입구의 양옆을 한 번 더 박음질을 왔다 갔다 해서 튼튼하게 해줍니다. 명품 옷들을 보면 사이드신 포켓을 바느질할 때 꼭 끝에 마무리를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 같습니다. 주머니는 앞쪽으로 젖혀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주머니를 완성을 했습니다. 몸판과 스커트를 합봉을 해 보겠습니다. 몸판과 스커트에 중점을 맞추고 옆선에 선분을 맞추고 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봉제를 하고 난 후에는 오버록 스티치를 해서 마무리해 줍니다. 몸판과 스커트를 연결하고 오버록 스티치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시접을 몸판 쪽으로 위쪽으로 올려서 다림질을 합니다. 이때 다림질을 할 때 지퍼의 위치도 접어서 다림질을 해 놓습니다. 뒤 지퍼 다를 자리에 미리 심지를 부착해 놓습니다. 콘솔 지퍼 봉제입니다. 콘솔 지퍼는 가정용 다리미로 다리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녹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뿌린 다음에 펼쳐서 이렇게 말려있는 이 부분을 다리미로 펴줍니다. 지퍼의 시접선에
여기 스커트와 몸판이 만나는 곳의 위치를 잘 보고 삐뚤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지퍼를 위에 시접선보다 약간 밑으로 내려온 지점, 여기를 표시를 해서 시접선을 먼저 맞추고 그거보다 0.5cm 밑쪽으로 달아줍니다. 아까 다려놓았던 지퍼의 시접선에 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노루발을 지퍼 노루발로 교체를 합니다. 아까 지퍼의 이빨을 펼쳐서 다림질을 했기 때문에 그 옆에 선분이 보입니다. 그 선분을 따라서 지퍼를 달아주면 됩니다. 지퍼의 한쪽 면 박음질이 끝나면 지퍼를 모두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스커트와 위에 몸판이 만나는 이 부분을 지퍼 쪽에 표시를 해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쪽 끝에 연결되는 부분이 서로 어긋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 지퍼를 열어서 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고정 후에 바느질입니다. 밑쪽에서부터 바느질을 하는데 스커트와 몸판이 만나는 이 부분, 여기가 맞는지 양쪽이 맞는지 확인을 한 후에 합니다. 양쪽 끝이 맞았으면 나머지 부분도 봉제를 합니다. 지퍼 봉제가 끝났습니다. 소매 봉제입니다. 소매는 위와 아래로 두 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연결해서 봉제합니다. 봉제 후에는 연결 부위를 오버록 스티치합니다. 오버록 스티치를 했습니다. 시접을 소매 위쪽으로 올려서 다림질을 합니다. 다림질을 한 후에는 겉면에서 탑 스티치를 합니다. 소매 뒤쪽에 다트 부분 있는 곳, 여기에 소매 트임이 있습니다. 소매의 양 사이드를 박음질합니다. 박음질 후에는 가름솔 다림질입니다. 아까 몸판과 스커트를 연결했을 때 겉면에서 탑 스티치를 해야 하는데 빼먹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접을 위쪽으로 올려서 몸판 쪽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겉면에서 탑 스티치를 합니다. 소매의 양 사이드는 봉제 후에
박음질을 한 후에 가릉솔 다림질을 꼭 해줘야 합니다. 소매는 겉면으로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몸판은 안감이 보이도록 해 놓습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사이로 소매를 집어 넣습니다. 집어 넣어서 여기 겨드랑이 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삥 돌아가면서 시침핀으로 아몰선을 따라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이때 시침핀의 위치는 소매의 안쪽 선을 따라서 시침핀을 꼽아줍니다. 왜냐하면 바느질을 할 때 소매의 어깨선을 따라서 봉제를 할 때 소매를 보면서 안쪽에서 봉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핀을 안쪽에 꼽아주는 겁니다. 겨드랑이 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소매의 안쪽에서 봉제를 합니다. 처음에 시작점은 항상 여기 겨드랑이 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겨드랑이를 봉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혹시 소매가 낄 수 있습니다. 소매를 항상 위치를 확인을 해가면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천천히 바느질을 하는 게 요령입니다. 소매 바느질이 끝났습니다. 바느질 연결 부위는 오버록 스티치로 마무리를 합니다. 재봉이 끝난 후에는 꼭 바느질이 잘 됐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인 후에 다림질을 시접을 소매 쪽으로 내려서 다림질을 합니다. 소매 뒤쪽에 트임이 있습니다. 트임에 바이어스를 봉제하겠습니다. 바이어스는 3.5cm 폭의 바이어스를 준비해서 접고 접어서 다림질을 해 놓습니다. 소매 끝에 시접 1cm가 좀 안되게 표시를 해서 슬릿의 끝으로 갈수록 약간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이렇게 박음질을 할 겁니다. 바이어스의 시접은 1cm를 유지하면서 소매 끝은 아까 사선으로 그려준 쪽 위에 거기에 박음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 박으면서 박음질을 합니다. 소매 끝부분에서는 바늘을 꼽아 놓고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시접은 바이어스 시접은 1cm를 유지하고 밑쪽에 소매 쪽은 약간 사선으로 박음질, 아까 그려놓은 선을 따라서 약간 사선으로 박음질을 합니다. 이때 위쪽에 바이어스는 시접 1cm를 꼭 유지해야 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각이진 부분은 실뜨개로 살짝 뜯어줍니다. 슬릿 쪽의 바이어스를 겉면으로 나머지를 접어놓고 겉면에서 쭉 박음질을 합니다. 슬릿 끝에
방향이 전환되는 이 부분에 바늘을 꼽아 놓고 여기 접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한 곳으로 접어서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야지 여기가 울지 않습니다. 슬릿 끝쪽에 안쪽 부분에서 봉제가 끝난 바이어스를 접어서 안쪽 부분에서 삼각형으로 박아줍니다. 이렇게 잡고 이 부분을 삼각형으로 박아줍니다. 소매 뒷트임에 봉제가 끝났습니다. 소매 둘레에도 바이어스로 저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본래는 코프스를 하려고 했는데 바이어스가 더 나을 것 같아서 변경을 했습니다. 폭 5cm의 바이어스를 잘라서 접어서 다림질을 해서 소매 끝에 바이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2cm 폭의 심지도 저는 붙였습니다. 소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소매는 벌룬 느낌이지만 약간 우아한 느낌의 그런 소매입니다. 끝쪽에는 작은 단추를 달았습니다. 스커트의 밑단은 미리 다림질을 해놓고 박음질을 했습니다. 카라 봉제입니다. 카라는 표시한 부분을, 목 부분을 제외하고 표시한 부분을 박음질을 해 놓습니다. 재봉이 끝나면 모서리 부분은 삼각형으로 잘라주고 시접을 잘라냅니다. 시접 정리 후에는 뒤집어줍니다. 뒤집을 때 모서리를 접어서 뒤집어줍니다. 그러면 모서리의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뒤집어준 카라를 다림질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카라에 패턴을 대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카라의 모양을 그려줍니다. 모양을 그리는 이유는
양쪽 카라가 짝짝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카라와 몸판에 겉과 겉이 마주보게 해서 시접선을 맞추어서 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시접선을 따라서 봉제를 합니다. 카라의 봉제가 끝나면 반드시 양쪽 끝에 길이가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안단 봉제입니다. 앞과 뒤에 안단을 이어줍니다. 이음새 부분에 시접이 이렇게 삐져나옵니다. 여기에 삐져나오는 시접은 잘라냅니다. 그리고 끝부분은 삼각형으로 이렇게 접어 놓습니다. 접어 놓고 양옆을 한 번 더 박음질을 해서 시접을 고정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단의 시접이 풀리지도 않고 깔끔하게 겉에서 보기에도 보이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안단의 시접선을 따라서 이렇게 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지퍼와 안단이 만나는 이 지점은 손바느질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안단과 카라와 지퍼를 한꺼번에 겹쳐 놓고 이렇게 몸판 쪽에서 목선을 따라서 시접을 박음질을 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시접을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남은 곡선 부위에는 곡을 주어서 나중에 뒤집었을 때 울지 않게 해줍니다. 시접을 안단 쪽으로 꺾어서 다림질을 해줍니다. 안단 쪽으로 젖혀서 다림질한 시접을 이렇게 펼쳐놓고
안단 쪽에서 한 번 더 탑 스티치를 해줍니다. 탑 스티치 후에는 안단을 지퍼 쪽으로 접어놓고 양쪽 가장자리는 지퍼와 손바느질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단은 저는 세발뜨기를 했는데 천이 얇아서 그런지 울어서 어깨 쪽에 실루프를 거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꽃 모양의 진주 단추는 장식입니다. 오늘도 맘스살롱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맘스살롱 비디오.